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오전 중급 라이딩을 같이 하게 된 이혜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주의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일단은 어렵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게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토플 라이팅을 생각을 해보면 한글에서도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논술을 잘 쓰려면 아무래도 좀 더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 말이 복잡해지거나 표현이 되게 어려워지죠. 근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영어로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콩글리시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좀 더 1차원적으로 풀어내는데 그 표현에서 하나하나의 그 언어의 어휘력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적인 표현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렵게 쓰지 않으면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했을 때 많은 글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글을 많이 읽어본다라는 건 모델 에세이를 그만큼 제가 많이 드릴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교재 안에도 많은 모델 에세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첨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나 명언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라이팅 스타일 중에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질문 및 명언으로 글을 시작하는 그런 라이팅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을 하실 때, 특히 토플 라이팅의 라이팅을 하실 때는 서론에서는 질문 및 명언이 아니라 뭔가 그냥 처음부터 오프닝, 이러한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동의해.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급적으로 다양한 많은 내용을 쓰려 하지 마시고요. 메인 포인트를 한 2개 정도 잘 잡아서 그거를 잘 설명하듯이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실 수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게 뭔가 블라블라블라하게 쓰려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쓰면서 접속사와 접속부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랑 접속부사의 여러분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접속부사 위치에 접속사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접속사 위치에 접속부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절하게 잘 쓰시면 점수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연결어를 점수에 따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문법은 당연히 맞게 글을 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글을 누가 채점해요? 컴퓨터가 채점하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일 먼저 잡아내는 건 여러분들의 문법이에요. 스펠링, 구두법, 대소문자 이런 자잘한 그런 실수를 먼저 잡아내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것들은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시험 보실 때는 빨간 줄, 파란 줄 뜨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그런 거 전혀 뜨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다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ETS에서 외워가지고 쓰는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이제 PR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대놓고 이래요. Do not write memorize example. 자, example. 자, 여러분 memorize가 무슨 뜻이죠? 외운 이그젬플을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운 티가 많이 나. 그리고 나도 쓰고 쟤도 써. 이런 이그젬플들은 가급적으로 좀 피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라는 거를 조금 외워야 빨리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외우되 그거를 내 거화시켜가지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께 철수가 학교를 갔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희가 회사를 갔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거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본 구성 같은 경우는 드리되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은 살짝살짝 여러분들이 바꿔서 여러분들 화시켜가지고 글을 쓰면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글을 스스로 썼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큰 그림의 아이디어, 큰 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시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라이팅도 같이 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플 라이팅을 좀 더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남의 글을 보면서 모방하듯이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스스로 쓰려고 하면 절대 글이 안 늡니다. 왜? 표현도 모르죠? 문법도 틀리겠죠? 구조도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잘 짜여진 글과 표현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모방을 하면서 글을 쓰다가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희가 학교를 갔다가 아니라 철수가 회사를 갔다. 이렇게 바꿔주듯이 모방을 하면서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모델 에세이를 타자로 치면서 외워주시면 또 좋아요. 타자를 쳐야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또 그 표현을 또 익히겠죠? 어쨌든 손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영타도 빨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100%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야 시험장 갔었을 때 어느 정도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걸 구사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쓰기와 첨삭은 많이 할수록 도움이 돼요. 첨삭 같은 경우는 왜 많이 하면 좋으냐면 본인도 몰랐던 문법들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자꾸 실수하는 문법들을 첨삭을 통해서 자꾸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틀리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첨삭을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제가 독립형 3번, 통합형 3번 드리죠. 총 6번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첨삭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챔프스터디에 가셔가지고는 첨삭을 또 따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또 따로 첨삭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와 또 여러분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부교재 잔뜩 넣어드렸죠. 그 표현들이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한 줄 쓰기 표현들을 부교재에 안 넣어놨는데 부교재에 넣고 나서부터는 점수가 2점이 올라요. 왜냐하면 표현하고 구사력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 줄 쓰기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한 줄 쓰기는 여러 번 해주셔야 그 문장을 통으로 외워주실 수 있게 돼요. 외워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시던 따로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도 그 표현들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토플 라이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배우러 오셨지만 어쨌든 영어 라이팅도 같이 배우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달간 여러분들께서 얼마큼 본인이 잘 이 시간을 잘 썼느냐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플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ETS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레지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실 때는 여러분 2가지 정도는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이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이제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권 번호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둘 다 없다라고 하신 학생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민등록증으로 기타에다가 한번 해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은 할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불가한다고 하면 빨리라도 여러분들 여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좀 더 빠른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좀 더 빨라서 서울이라고 치면 바로 지역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은 홈 에디션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덜 까다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PC, 맥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PC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PC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꼭 이제 앞에 뭡니까?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뭘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홈 에디션으로 보시면 집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2020년도 시험 및 가격 보시게 되면 시험 날짜는 일단 11월 달하고 12월에서 총 이렇게 올해가 끝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200불 아직은 오르진 않았어요. 한번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르진 않았고 시험은 일단은 이렇게 스케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시험을 보시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또 한번 시험 삼아 봤다고 했는데 충격 먹고 토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충격 먹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한 번 또는 2번 만에 시험을 보고 끝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ETS 모의고사가 있고요. 저희 해커스 모의고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ETS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공식 지정 장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딩과 리스닝만 따로 보실 수도 있어요. 스피킹과 라이팅도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해커스 것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보실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같이 보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커스 모의고사는 챔프 스터디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겠고 ETS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통합형에 대한 또는 독립형에 대한 문형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 일단 몇 번째 보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 토플 같은 경우는 총 4과목이에요. 그쵸? 어느 정도 중급반이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리딩이죠. 토플에서는 그 다음 보는 시험이 리스닝, 그 다음 보는 시험이 스피킹,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라이팅입니다. 이렇게 총 4과목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바뀌어서 시험의 그 문형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리딩 한 지문에 14문제 정도 있었던 게 10문제로 줄면서 시간도 20분에서 18분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리스닝 같은 경우는 2세트였는데 2세트도 하나 컨버에 2개 렉처가 무조건 있었던 게 줄었어요. 스피킹도 6개 문형이었는데 4문형으로 줄였고요. 하지만 라이팅은 줄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팅만 동일하고요. 시간도 동일해요. 그래서 라이팅은 항상 2개를 보는데 이때 먼저 보는 시험이 통합형이고 시간은 총 2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토플을 이번 달은 저희가 독립형이라는 문형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통합형을 2주 뒤에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지문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 두 개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딩을 읽고 리스닝을 듣고 요약문을 작성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잘 읽고 들은 걸로만 쓰시면 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리딩, 리스닝 또는 단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좋으신 분들은 통합형이라는 시험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초반에는 통합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통합형은 연습만 하면 훨씬 더 쉬운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 같은 경우는 155자에서 225자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미니멈, 맥시멈이 아니라 둘 다 미니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글자 수는 훨씬 더 많이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글자 수는 250자 이상 작성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독립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형 같은 경우는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쓰시면 되는데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답안 길이는 300자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 수를 저는 보통 400자 이상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글자 수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들께 점수가 잘 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가 독립형에서 오프 토픽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오프 토픽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토픽에 관련된 주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의 토픽입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샘플로 드려봤는데요. 이런 주제가 있어요. A teacher's ability to relate well to students is more important than a teacher's ability to impart knowledge.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해석도 잘 하셔야 주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impart라는 동사예요. impart 뜻이 뭘까요?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전달하다라는 deliver라는 동사랑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해석을 하면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선생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죠? is more important. 뭐보다? than a teacher's ability to impart knowledge. 그 지식을 잘 전달하는 선생님의 능력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어울려요. 잘 교류하고 잘 대화도 나누는 그 능력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는. 또 다른 선생님은 지식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프 토픽을 제가 왜 많이 보냐면 imparted 단어의 뜻을 몰라서 오프 토픽을 받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요. 이 imparted 뜻을 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셔서 오프 토픽을 받아갔어요. 선생님이 지식을 많이 아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어울리면 그만큼 학생들을 잘 판단했고 잘 이해했기 때문에 지식도 잘 전달해. 그렇기 때문에 그 impart knowledge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 오프 토픽을 쓴 거예요. impart knowledge가 지금 deliver랑 똑같은 표현인데 앞에다가는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deliver도 잘한다라고 써놓고 그래서 그것이 impart knowledge보다 더 중요하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게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런 오프 토픽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잘 썼어요. relate well 잘 쓰다가 갑자기 선생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에 어떤 늪이 빠지게 되냐면 템플릿의 늪이 빠져요. 이 템플릿의 늪이라는 게 뭐냐면 템플릿을 이제 외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교류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모티베이션을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모티베이션을 준다. 이런 이제 템플릿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그젠플로 넘어가냐면 모티베이션을 잘 하게 되니 학생이 그만큼 더 성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선생님과의 관계는 없어져 버렸어요. 모티베이션이 포커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티베이션을 잘 했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을 갔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선생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면 또 연관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템플릿의 늪에 빠져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이 글을 써버리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제가 확실하게 늘어나야 하고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글을 쓰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제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하시기 전에 아웃라인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잘 쓰셔서 그걸 보면서 템플릿 어떻게 쓸 건지를 잘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토픽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아웃라인을 잘 잡아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 조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은 제가 지금부터 하지 말고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하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완성도가 높은 글을 쓰셔야지 훨씬 더 좋은 글을 쓰실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검토, 꼭 4분 뒤에 글을 검토하셔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같이 빨간 부분 밑줄 같은 거 없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글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잘 지켜야 독립평 점수를 또 잘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평에 대한 오버뷰 여러분들께 8페이지와 9페이지 드렸고요. 저는 바로 10페이지로 넘어가서 독립평에 대한 작성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테스트에 대한 설명해드리고 한 줄 쓰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독립평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자, 독립평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5paragraph essay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5paragraph essay보다는 저희는 4paragraph essay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문단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쓰는 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첫 문단에다가는 서론을 여러분들이 먼저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단에다가는 본론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다가는 본론 두 번째 거를 작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다가는 결론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4문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훅업 센텐스 또는 오프닝 센텐스라고 해서 주제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러한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러한 주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오프닝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 주제를 잘 확인을 했는데 나는 그 주제에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나는 그 주제를 봤더니 A가 좋아, B가 좋아. 아니면 나는 그 주제를 봤더니 A가 좋아, B가 좋아, 또는 C가 좋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그 다음 문장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다가 왜 그것이 좋고 왜 그것을 선호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리즌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인트로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깔끔한 서론의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본론 같은 경우 첫 번째 줄에다가는 메인 포인트라는 거를 작성을 할 건데 이 메인 포인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이 동의 또는 비동의 또는 A가 좋아 또는 B가 좋아 선호했던 것 중에 하나를 골랐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유 두 가지의 첫 번째 거가 바로 이 바디 1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메인 포인트를 쓰실 때 이유만 쓰지 않고 토픽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유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표현이 깔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교류를 하는 것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주제를 봤을 때 저는 이다라고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학생들과 잘 교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니즈 파악이 빠르다. 이렇게 저는 쓸게요. 그러면 제 메인 포인트는 뭐예요? 제 메인 포인트는 뭐예요? 니즈 파악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게 메인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서브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작성을 할 거냐면 니즈 파악을 잘 했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교류를 하고 니즈 파악을 잘 했었을 때의 또 다른 좋은 점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또 장점 및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확산을 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아요. 왜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면 쓰실수록 점수는 잘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로만 쓰시면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에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방금 우리가 메인과 서브에 썼던 내용들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이때는 저는 보통 개인 경험으로 글을 쓰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인 경험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있을 법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학교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그런데 철수의 수학 선생님은 굉장히 학생들과 잘 교류를 하는 선생님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및 사건을 터뜨립니다. 철수가 아니나 다를까 수학 시험에서 너무나도 점수를 못 받았고 좌절을 하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께서는 철수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을 금방 하시게 되었어. 그래서 철수와 대화를 하시기로 하셨지. 해결이 뭡니까? 대화를 한 결과 철수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아주 좋은 조언을 철수에 맞게 해줬기 때문에 철수는 그 조언에 맞게 공부를 하게 되어서 그 조언에 따라 뭔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터득을 했더니 그 결과 다음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딱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를 쓰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니즈 파악, 그쵸? 장점. 그걸 아주 쉽게 이그젠플에다가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걸 한글로 여러분들이 먼저 쓰신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영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되게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쓰시면 오히려 또 그거 영작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교류를 했었을 때 니즈 파악이 돼서 학생들의 성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리. 깔끔하게 한 문단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바디 하나의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두 번째 바디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조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보통 2개의 바디 다 개인 경험으로 적는 거를 선호하고 있는데
왜 두 개 다 개인 경험으로 쓰는 것을 좋아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냐면 개인 경험으로 글을 쓸 때는 아무래도 프리라이팅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연구 결과, 연구 같은 느낌, 조사로도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더 외워서 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 경험으로 글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구조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바디의 메인 포인트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잘 교류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모티베이션을 더 주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브 포인트에다가 왜 모티베이션을 하게 되는지,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그젠플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연구조사처럼 써도 상관이 없겠고 아니면 또 다른 개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글로써 그러므로 해가지고는 한 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1, 2는 똑같은 구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으로 이제 두 줄 정도 여러분들이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서 얘기했던 바디 1, 2의 메인 포인트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했던 토픽에 동의를 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문단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쓰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서론하고 결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서론을 쓰시자마자 바로 결론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결국 서론하고 결론은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다른 뭐라 그럴까 표현으로 쓰죠. 그쵸? 주장한다 2개의 reason.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트로를 쓰자마자 바로 엔터키를 눌러서 컨클루전을 먼저 쓰라고 해요. 5분 안에. 그러면 시간도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컨클루전을 못 썼어요? 라고 할 일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인트로를 쓰자마자 먼저 컨클루전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를 중간에다가 써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번 달 2주간 여러분들하고 독립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프랙티스 문제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프리테스트를 드려볼 건데요. 자, 이 숙제는 제가 내일 정오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이 지금 이제 3일인가요? 네, 3일이니까 4일 오후 12시까지 단벨 게시판에 바디 하나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하려고 제가 드리는 숙제거든요. 이거는 첨삭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려주실 때도 프리테스트라고 해서 올려주셔야지 첨삭 숙제 1이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프리테스트,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 해서 바디 하나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주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샘플 에세이도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에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다고 했죠? 모방해서 글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인트로부터 컨클루전까지 다 하나의 에세이를 드렸지만 바디 1 또는 바디 2 둘 중에 하나의 바디를 보시고 그거를 보면서 비슷하게 모방하면서 글을 쓰셔서 여러분들 화시켜가지고는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동일합니다. 이런 주제예요. 보시면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All students in a group should receive the same grade. 무슨 뜻입니까? 그룹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똑같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그룹인데 다 각각이 다른 파트를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더 일을 많이 했고 어떤 분은 좀 더 일을 덜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과연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주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오케이 할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저는 disagree를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오히려 individual grading 해가지고는 개인의 성적을 매기는 것이 더 fair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 각각이 다른 사람 하나하나가 다른 responsibility,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 경험 같은 느낌으로 이그젠플을 쓸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아웃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맨 첫 번째다가 쓴 게 메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줄을 쓴 게 그 메인을 좀 더 지지하는 서브 포인트였고요. 그 밑에다가는 이그젠플을 쓴 건데 이그젠플도 순차적으로 적었어요. 배경, 사건, 전개, 해결, 결과. 아니면 배경, 사건, 전개, 어떠한 또 문제 발생, 그 다음에 결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그젠플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글을 쓸 때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주제를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템플릿대로 글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템플릿이 혹시나 적용이 안 되면 아웃라인을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느낌으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웃라인은 많이 가지고 계시면 계실수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각각의 개인에게 그레이딩을 매기는 것이 더 모티베이션을 준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준대요. 자, 왜 그러면 각각에게 각각에게 점수를 매기는 게 동기부여가 되냐 했더니 컴피티션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아이들이 더 뭔가를 트라이 베스트를 하겠죠. 그러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모든 애들이 더 열심히 했더니 전반적인 그룹 퀄리티도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아이디어를 제가 여러분께 제공을 할게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런 아이디어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가 부교재 뒤에 보시면 제가 독립형 주제 플러스 제가 아웃라인까지 같이 드려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기 독립형 주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 독립형 주제만 드리지 않고 아웃라인도 같이 드렸어요. 다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이 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아이디어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혼자 하시면서 기억이 안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웃라인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미리 여러분들께 12페이지, 13페이지에다가 에세이를 드렸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내일 정오까지 바디 1 또는 바디 2 둘 중에 하나만 다 쓰면 절대로 첨삭 안 해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바디 하나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인트로 conclusion 쓰실 필요 없겠고요. 바디 1 또는 바디 2 버전 하나만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글로 쓰지 마시고 타이핑 하셔서 워드로 작성해서 단별 게시판에 내일 정오까지 올려주시면 첨삭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이번 달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도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려주실 때 저한테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방향성을 좀 더 잘 잡아드릴 수 있어요. 토플 공부 기간이 총 얼마나 되셨으며 목표 점수는 얼마큼 되셨고 얼마큼이고 그다음에 시험 날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제가 여러분들 해드릴 거니까 내일 정오까지 반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프리테스트 설명해 드렸고요. 시간이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 한 줄 쓰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내도록 할 건데요. 한 줄 쓰기는 제가 총 보자. 한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할 것 같고 22페이지에 16번부터 18번까지 총 3문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부터 3분간 문제 총 3문제 풀어봐 주시고 답 맞춰보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16번부터 18번까지 3문제 3분간 풀어봐 주시고 답 맞춰보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 맞춰볼게요. 네,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지금 작성을 해놨고 바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부모는 심지어 그들이 정말 화가 났을 때라도 고함을 지르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뭐뭐가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실 땐 should라는 조동사가 좋아요. 왜 should가 좋으냐면 must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표현이에요. have to도 무조건적인 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적인 표현으로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should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그런 에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동사 should를 제일 많이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ents should set a good example. parents는 항상 부모님은 두 분이시기 때문에 또 복수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모범이라는 표현은 set a good example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for their children. 자, to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fo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누구누구에게 쓸 때는 good example for 이거는 그냥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set a good example for their childr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음으로써 라고 할 때는 by not shout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뭐 하지 않음으로써 할 때는 by라는 조동사가 좋아요. 전치사가 좋아요. 그래서 by not shouting 전치사 by not shouting 언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when 그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때라도 even when they're really ups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위치는 바뀌어도 돼요. even when they're really upset 이렇게 써도 되는데 사실 그럴 것 같으면 parents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even when parents are really upset, they should set a good example for their children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by not shouting. 근데 표현이 좀 어색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순서상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팀을 이루어 일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for 동명사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표현보다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가장 좋아요. in order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되기는 해요. in order 투부정사로서 in order to work in teams effectively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쓰려면 이런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로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to work in teams effectively, 자, 여기서 must가 나왔죠. 이거는 무조건적인 게 좀 맞잖아요. 그쵸? 효과적으로 일하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people must be receptive. 자, 많은 분들이 accept라고 썼는데요. 그렇죠? people must accept라고 썼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그때는 accept를 쓸 때는 to를 붙이면 안 돼요. people must accept 그냥 others' ideas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뭐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others idea. 자, 뭐 이거 틀리진 않은 표현이긴 한데 아무래도 방금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답안이 좀 더 표현이 어때요? 고급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줄 쓰기를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표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더 좋은 표현들을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마지막이죠. 실수를 하는 것은 making mistake. 자, 여러분들 실수하다는 make a mistake이라는 표현입니다. make a mistake.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mistak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가산명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making a mistake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리고 실수라는 표현에서 mistake 같은 경우는 가산명사이고 또 이 가산명사를 일반화시킬 때는 복수명사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making mistakes. 자, 근데 making이 지금 동명사가 주어이니까 동사는 단수가 나와야 되겠죠. is an important part of. part가 지금 명사니까 on이 나와야 되겠죠. of the learning process. 해서 중요한 학습 과정 중 부분이다. 일부분이다.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 외워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독립형 주제 요거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한 줄 쓰기가요.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나왔던 시험들에서 다 언급되어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줄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또한 얻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도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22페이지까지 한 줄 쓰기 완성하는 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출제 예상 토픽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나누어서 들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확인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